2024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어요? 한 2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방과후 활동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또 학원까지 다니면서 축제도 많은데 그럼에도 다독을 하는 비결이 있나요? 사실 핸드폰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TV도 재밌는 게 많은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모 생각과 저의 생각을 소통하고 나누면서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어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책인의 시네필의 선아, 지난 모아나2 리뷰에 참여했던 첫째 조카 박민서입니다. 우리 민서가 다독가예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책 추천하러 왔거든요. 2024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어요? 한 2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1년에 200권 정도 읽었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책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인 초등학생 친구들이나 청소년 친구들을 위해서 민서가 2권의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김혜정 작가님의 맞아 언니 상담소입니다.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5학년 친구들인 4명이서 인터넷 카페로 이제 무조건 맞아라고 공감해주는 상담소를 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맞아 언니 상담소를 차려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글을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공감을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거를 왜 추천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맞아 언니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학년 이나 5학년이 되면서 애들이 사춘기가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MBTI가 T로 바뀌어서 저희가 공감을 해주는 친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MBTI가 T로 네. 바뀌는 경우가 많나 봐요. 네. 친구들이 좀 냉정하게 친구들이 서로를 평가하나 본데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읽고 나니까 왜 추천하는지 알겠어요. 일단 내용도 재밌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이 맞아 언니 상담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민서가 이모한테 고민을 이제 말하거나 할 때 생각해보면 공감보다는 이제는 조금 고학년이 되었다 보니까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민서가 좀 서운한 경우가 있었죠. 네,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민서도 아직 아이기도 하고 어른아이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감해주는 포인트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무조건적인 맞아도 좋은 결과만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진 룰 안에서는 이제 공감을 해주되 뭔가 오해가 생길 만한 일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감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나 친구들이 봤을 때도 이 친구의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는 것도 친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모는 이 책을 읽고 이모도 이런 맞아 언니 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도 좀 무조건적으로 좀 공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좀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민서가 저한테 이 책을 이렇게 권해줬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지금 민서한테 필요한 건 공감이구나. 지금 내가 민서한테 이런저런 사실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쵸? 네. 잔소리보다는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맞아 언니 상담소를 읽은 어린이 중에서 이런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되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부모님도 좀 깨달아서 이모처럼 지금 민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추천 책은 김남중 작가님의 불량한 자전거 여행입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안 좋은 호진이는 삼촌에게 찾아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되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국을 자전거로 이제 떠나는 자전거 여행을 삼촌과 호진이가 하면서 삼촌의 그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된 호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왜 추천하고 싶었어요? 저는 평소에 성실함이 조금 부족한데요. 이 호진이가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는 게 너무 본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호진이도 여기서 이제 민서와 같이 초등학생인데 그럼 호진이한테는 너무 힘든 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진이가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민서가 큰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사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민서가 추천해준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게 살짝 보려고 책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후루룩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여행은 1편 이외에 2편, 3편, 4편까지 나왔다는데 다음 편까지 읽고 싶을 정도로 좀 궁금한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재미로만 읽어도 좋고 재미를 넘어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민서는 그러면 호진이처럼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책 읽으면서 오르막길을 갈 때 이게 진짜 저도 자전거를 타는 듯한 느낌?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오르막 갈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삼촌께서 한 말이 있어요. 이제 허진이가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땀을 흘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행복해지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민서 말한 것처럼 호진이가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삼촌이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면서 땀을 흘려보라. 이제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생각을 날려버려라. 이런 맞아요.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근데 호진이가 이 오르막을 오를 때 이 오르막이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이 오르막이 너무 가파르고 높고 끝이 안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 오르막도 결국은 끝이 있고 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내려갈 수 있는 정말 시원한 바람을 받으면 행복하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도 결국은 오게 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자전거 여행에서는 함께하는 힘을 또 배울 수 있었어요. 자전거 여행을 하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이유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들이 함께 이제 자전거를 해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뒤에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부모님, 가족, 친구들 이렇게 동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전거 여행도 똑같았어요. 우리 인생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 비록 조금 글밥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책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민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민서가 고학년이 되면서 방과후 활동도 있고 학교 생활도 있고 또 학원까지 다니면서 축제도 많은데 그럼에도 다독을 하는 비결이 있나요? 저가 하루에 30분씩은 꼭 책을 읽으려고 하고요. 틈틈이 읽으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비결인 것 같아요. 민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과 가까워졌어요? 좀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좋아하기도 했었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을 하나씩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어떤 힘을 좀 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를 대입해 보기도 했고 저기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보면은 이제 호진이의 엄마 아빠 관계가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속의 인물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사건과 이 책 속의 인물들의 상황을 자신과 대입해 보면서 좀
민서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민서처럼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사실 핸드폰도 네. 너무 재밌는 게 많고 TV도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끔 친구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학습 만화로 시작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으로 골라서 읽다가 그 다음에 필독 도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초보 독서가 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 민서랑 똑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부터 그 분야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는 분량이나 주제를 정해서 흥미 위주로 이제 책을 먼저 접하면서 책이 재밌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나와 맞지 않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명작이라는 이유로 좀 버거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책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할머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책을 많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모습을 좀 본받고 싶어서 요즘 들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민서가 사실 이모가 이제 또 책 유튜브까지 하면서 더 책에 관심을 갖게 시작했어요. 원래도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도 책이 재밌는 건가?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책을 읽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서랑 같이 청소년 책이나 그리고 조금 레벨이 있는 책도 추천을 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모가 추천해준 책을 읽으면서 이모 생각과 저의 생각을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독서 토론의 재미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민서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이 아이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서가 앞으로 좀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는 말로 이렇게 부모님이랑 소통해서 안 될 때가 좀 많잖아. 그치? 좀 답답할 때가 많잖아, 요즘. 특히 요즘 좀 부모님과 티격태격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맞아 언니 상담소처럼 너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책을 너가 읽고 엄마 아빠한테 읽어보라고 권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 책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고 권해서 엄마 아빠도 그 책을 읽고 민서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책을 통해 알면은 사실 대화하는 것보다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책을 안 읽어요. 하지만 민서가 정말 전해주면은 분명히 읽으실 거야. 이걸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다면 꼭 같이 읽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명 책과 더욱 가까워질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겨울방학에 읽으면 좋을 청소년 책 추천을 해봤는데요. 청소년 책이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청소년 책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민서가 있는 책들을 저도 같이 빌려서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소개한 책 2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가서 빌려 읽으셔도 되고 주변에 중고 서점이나 서점에 가서도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서는 다음 여름방학에 또 여름방학 책 추천을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